네, 그럼 오늘 28번째 강의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CT/DT 컨버전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요. 특히 중요한 DT Processing of CT Signals라는 큰 제목으로 배울 거예요. 여기는 이제 Band Limited CT Signals로 되어 있지만 Discrete Time Processing of Continuous Time Signals 이것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듯이 93년에 이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시고 그 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있었던 어떤 뭐랄까요? 우리는 만년 2등이야 약간 이런 아니면 일본을 따라갈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혁파했죠. 예. 그 배경에는 Discrete Time Signal Processing of Continuous Time Signals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있던 그 일본의 그 장인들이 만들어 놨던 오디오 기기들 정말 잡음도 없고 깔끔하고 non-linearity 이런 것도 없고 이런 훌륭한 제품들을 도대체 어떻게 쫓아가나. 오히려 그 당시의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라는 기사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계기로 해서 정말 뛰어넘기 위해서 세계 시장에서 인류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특히 매진한 쪽이 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쪽이었어요. 그 후로 이제 벌써 20년이 넘어 지났는데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로 뛰어올랐죠.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에는 이제 기업의 어떤 리더십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전자전기공학 그 학과들 여러 대학의 학과들이 인류 또는 초인류 세계적인 초인류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초인류 회사의 인력들을 배출해 준 것에도 이제 중요성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간단하게 했지만 우리나라 한 탑 10, 탑 20까지 내려가더라도 실제로 그 교수님들의 어떤 역량은 충분히 우리 학생들을 세계 수준의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쳐다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대학이 세계 초인류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를 배출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이 정말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합시다. 질문은 이래요. 질문은 우리가 Continuous Time Signal X of T가 있고 어떤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전에 Output Y of T를 제너레이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을 만들고 이럴 때 정말 여러 우리는 쫓아가기 힘든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 있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신호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당연히 그냥은 안 되죠. 그냥은 안 되는데 X of T가 strictly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strictly band limited일 때 discrete time processing으로 똑같은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discrete time processing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어떤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는데 이것을 discrete time 시그널로 컨버전을 해요. 그 다음에 discrete time 도메인 상에서 프로세싱을 해가지고는 나중에 다시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바꿔서 이 오버롤 시스템이 인풋 아웃풋만 보면 어때요? continuous time 시그널 in, continuous time 시그널 out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버롤 시스템이 우리가 원하는 이 CT LTI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스템은 어때요? 디지털 시스템은 여러 잡음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강인하죠. 여기도 있지만 전형적으로 오디오 시스템을 만들면 노이즈에 엄청나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거 도대체 이 한국 국산 워크맨에서 나는 조그만 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잡음들은 도대체 언제 잡히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순식간에 디지털화되면서 싹 없어져 버렸어요.
세계 최고급 제품 수준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서도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예를 들면 이제 MP3 플레이어라는 게 실제로 MP3 플레이어라는 제품 자체는 그 아이디어 말고 제품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상품으로. 네. 그런데 이 MP3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냐 당시에. MP3에는 일단 여기에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터가 안 들어있죠. 그런데 그 전에 테이프 리코더로 돼 있는 건 다 모터가 들어있잖아요. 그 모터를 엄청나게 잘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모터가 없어졌어요. 엄청나게 작아지기 시작했죠. 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이 MP3 플레이어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이제 제품화했지만 그 이후에 이 시장이 이제 스마트폰 또는 뭐 핸드폰으로 흡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조금 이 산업 부문이 좀 침체한 것은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단적인 예죠. 이러면서 이제 테이프로 돼 있는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뭐 여러 우리나라 국산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MP3 플레이어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정말 야 드디어 되는구나 우리도 이런.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제 이퀴벌런트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물론 여기 C2D 컨버터와 D2C 컨버터도 아주 정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C2D 컨버전과 D2C 컨버전을 잘 이해하면은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도 할 겸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듣는데 동기부여가 좀 되라고 시험에 바로 나오는 좀 전에 시험 문제를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 아마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바로 이 부분을 띄워놓고 여기서 어떻게 뭘 해야 되겠군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제가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핸드라이팅 했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이 원노트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시험 시간에 딱 띄워놓고 이제 해야 되겠어요. 자, 어떻게 레이블링을 했냐면요. 시그널을 편의상 어떤 X of T라는 시그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안티-에일리어스 필터링 또는 안티-에일리어싱 필터로 필터링을 해요. 이거 뭐 쳐다보면요. AAF가 여기 A가 어떤 데는 에일리어스라고 돼 있고 어떤 때는 에일리어싱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에일리어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게 필터링인 사람들이고 에일리어싱 그러는 사람들이 이게 필터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ing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던데 안티-에일리어싱 필터링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안티-에일리어스 필터인데 여기 컷 오프 프리퀀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오버 캐피탈 T 라디안 퍼 세크고 거기에 맞춰서 C2D 컨버전은 컨버전 레이트가 엄밀히 얘기하면 1 오버 T 헤르츠죠. 또는 2파이 오버 캐피탈 T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이제 컨버전을 해서 요 AAF 필터 아웃풋은 첨자로 XC라고 달았어요. 그 다음에 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첨자를 D라고 달았어요. 그래서 첨자 없는 것 Continuous Time Signal, C라고 첨자가 있는 Continuous Time Signal, D라고 첨자가 있는 Discrete Time Signal 이제 세 개의 시그널이 있어요. 이 세 시그널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우리는. 자 그런데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이 XC of J 오메가와 X of J 오메가의 관계는 뭐 너무 쉬워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어때요? 파이 오버 T 마이너스 파이 오버 T 요 사이에서는 그렇죠? 사이에서는 X of J 오메가와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제 0인 거죠. 밴드 리미팅을 해서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XC와 XD의 관계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보고 싶으니까 당연히 DTFT를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정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본래는 summation XD인데 XD가 XC를 매 NT에서 샘플링 한 거죠. 이밸류에이션 한 거죠. 그 다음에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n이죠. 자 그런데 left hand side는 어쨌든 프리퀀시 도메인인데 right hand side가 프리퀀시 도메인이 아니에요. 아직. 그렇잖아요. 그래서 X sub C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죠? 네.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라서 잠깐 이거 타임 T가 아니잖아요 싶지만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XC of T를 T equal NT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요 x sub c of t라는 것이 synthesis equation을 써놓고 evaluation 하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x sub c of t는 synthesis equation이 1 over 2파이 인티그랄에 캐피탈 X sub C에 오메가는 이미 있으니까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씁시다. j 오메가 프라임에 e to the j 오메가 프라임 t인데 t 자리에 이제 nt니까 요렇게 되죠. 요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d 오메가 프라임 요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continuous variable t가 아니라도 synthesis equation을 써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어쨌든 왼쪽도 오메가 오른쪽도 오메가가 남는 건데 여기 서메이션과 인티그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어때요? 이 서메이션을 안으로 옮기죠. 인티그랄 안으로. 그래서 이제 묶어내니까 이 서메이션 오버 n이고요. 좀 확대할까요?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서메이션 오버 n이고 그 다음에 여기 e to the j 오메가 프라임 nt와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n이 있어서 n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죠?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 시그널이죠. 그렇죠? summation over n e to the j 오메가 n. 저거는 어때요? periodic 시그널인가요? 예, periodic 시그널이죠. 그렇죠? 왜냐면 오메가 자리에 오메가 플러스 2파이를 넣으면 2파이n이 없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메가가 0일 때 2파이일 때, 4파이일 때, 마이너스 2파이일 때, 마이너스 4파이일 때 다 어때요? 무한계의 1이 더해지죠. 디렉 델타로 발산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오물딱조물딱 하면 2파이가 튀어나오고 요 델타 한 다음에 2파이 k, k로 나타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제가 증명을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저걸 써야겠다 그럼 그냥 it is known that 이렇게 해서 써도 저는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물론 이 데리베이션 전체를 이용해도 되겠어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요 지금 인티그런드 안에 이 부분 summation e to the j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베리어블, 오메가에 대한 베리어블로 바꿔요? 아니면 오메가 프라임에 대한 베리어블로 바꿔야 돼요? 적분이 오메가 프라임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보고는 뭐 바꾸면 되겠네 하다가는 큰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치환을 하겠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오메가 프라임 t는 캐피탈 오메가로 치환을 하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쓸 수 있죠. 위에 인티그레이션을. 일단 d 오메가 프라임은 d 오메가의 1 오버 t가 이제 나오고요. 뭐 고등학교 때 하던 적분이에요. 치환 적분. 그다음에 2파이 똑같고 인티그레이션의 어퍼 로어 리미트도 똑같고. 이제 오메가 프라임은 캐피탈 오메가 오버 캐피탈 t니까 이렇게 바뀌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요 오메가 프라임 t를 캐피탈 오메가로 바꿨고 이렇게 쓰니까 자 이제 이것과 요걸 비교해 보면 뭐가 다르죠? 오메가 자리에 캐피탈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뭐 이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서 편의상 플러스로 쓰겠어요. 네, 여기 플러스로. 자 이제는 뭐 할 수 있죠. 자 2파이 없어지고 맞아요. 그래서 1 오버 t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그 다음에 서메이션 디렉 델타예요. 그러면 shifting 프로퍼티를 써야죠. 맞아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인티그레이션은 없어지고, 맞아요? 네, 인티그레이션 없어지고, 요 서메이션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요 x는 결국은 캐피탈 오메가가 오메가 마이너스 2파이 k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 다 결론은 뭐냐면 요 AAF를 통과하고 나서 나온 시그널을 X sub C of T라고 했더니 C2D 컨버전을 하고 나면 시그널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두 개의 팩터로 이 부분과 뒤에 걸로 나누면 첫 번째는 샘플링 레이트가 헤르츠 단위로 들어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C2D 컨버전을 했더니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먼저 1 오버 캐피탈 T 즉 샘플링 레이트가 나오고 타임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름이 있어요. 하도 유명해서 얘를 folded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folded 스펙트럼이고 피리어드는 여기 오메가 자리에 오메가 플러스 2파이를 넣어보면 똑같잖아요. 서메이션 무한계니까. 그래서 피리어드는 2파이가 되겠어요. 자 이것을 이제 이그젬플을 써서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요 그림인데요. 먼저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밴드 리미티드가 아니라고 해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시그널이 있어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AAF 필터링을 해요. 어디로?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오버 캐피탈 T로.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조금 전에 표시한 부분이 잘라서 없어졌죠. 이게 X sub C of J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X sub C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시그널을 보세요. 어때요? 여기 오메가 자리에 T분의 오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스케일을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를 어때요? 오메가 자리에 T분의 예를 들어서 뭐 오메가 프라임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파이 오버 T가 뭘로 바뀌죠? 파이 오버 T가 여기서 파이 오버 T가 이제 파이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시그널이 있는 걸로 바뀌어요. 아직은 continuous time 도메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것을 2파이만큼씩 쉬프트를 하죠. 무한계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여기 오리진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의 시그널이 있고 그 다음 이것을 오른쪽으로 2파이 쉬프트 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2파이고 파이에서 3파이 마이너스로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 얘가 뭐라고요? 결국은 잠깐만요. 예, 얘가 바로 그 DT 시그널의 DTFT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폴딩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AAF를 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AAF를 그러면 이 부분이 살아남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또 이렇게 이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접어 놓은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 스펙트럼을 이렇게 종이 접기 하듯이 이렇게 접어서 놓은 것처럼 돼요. 그래서 여전히 피리어딕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 folded 스펙트럼이란 말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shift해서 썸한 것을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이것을 folded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면 거의 맞아요. 일단 이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공부를 잘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AAF, 안티 에일리어스 필터링을 하고 C2D 컨버전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아웃풋은 샘플링 레이트 곱하기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링 한 버전의 폴디드 스펙트럼. AAF가 없다면 필터링 안 한 폴디드 스펙트럼. 그래서 주기가 반드시 2파이가 되도록 이렇게 스케일을 해 놓은 거죠. 잊지 마세요. 그런데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타임 도메인. 이게 우리 웬만한 학부 책에는 잘 없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중에서 이제 서킷 이런 거 만들 학생들은 지난번에 나와 있던 그 샘플링 하는 그 서킷 있잖아요. 인티그레이션을 짧게 해서 했던 거. 그거 가지고 만들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노이즈가 별로 없을 때는 괜찮은데 노이즈가 좀 있을 때는 굉장히 노이지한 샘플러가 돼서 사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자, 그래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보면 X of T가 이제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 이게 AAF죠. AAF 통과하고 그다음에 나온 것을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맞습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실제로 요 XD of n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먼저 XD of n을 요 AAF 아웃풋 가지고 썼어요. XC of nt. 근데 XC of nt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XC of t를 t equals nt에서 evaluation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갈 거면 당연히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synthesis equation을 써서 어떻게 하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있고 싶으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인풋 시그널 X of T와 이 AAF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컨볼루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sync T over 캐피탈 T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매 캐피탈 T마다 제로 크로싱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컨볼루션의 정의를 써서 타우의 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벌써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까먹으면 큰일인데
정의가 어떻게 되죠? 컨볼루션 인티그랄이 a of tau b of t 마이너스 tau d tau로 하든가 뭐 거꾸로 하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앞에 x를 타우로 이제 베리어블로 썼어요. x of tau. 그 다음에 b가 싱크잖아요. 예. 그래서 t 자리에 t 마이너스 타우인데 t 마이너스 타우라고 쓴 다음에 t는 nt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니까 어때요? t 자리에 nt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싱크는 어때요? 이 싱크 펑션은 시메트리컬하죠. 그래서 순서도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굳이 이걸 뭐 타우로 안 쓰고 t로 쓰면 어떨까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 샘플드 된 시그널이 어떤 건가 봤더니 x of t라는, 그러니까 아직 밴드 리미팅 하기 전이에요. 그 시그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x of t라는 시그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샘플링 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NT 자리에서 요 이밸류에이션. 그런데 간단하게 알려면 쇼타임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적당히 스케일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식이 나타내는 건 뭐예요? 사실은 x of t와 싱크 펑션을, 그러니까 제로 크로싱이 매 캐피탈 t마다 있는 싱크 펑션을 쉬프트해서 이너 프로덕트 한 거예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가 요 싱크 펑션 있잖아요. 싱크 펑션은 사실 무한히 가죠. 얘를 곱한 다음에 적분한, 즉 코릴레이션을 한 거예요. 코릴레이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필터링이랑 다르죠. 그냥 인티그레이션이랑 다르죠. 그냥 인티그레이션을 어떻게 했어요? 싱크 펑션을 한 게 아니라 요 렉탱귤러 펑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코릴레이션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노이지하게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싱크를 써서 이렇게 만들면 거의 옵티멀한 샘플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이 샘플러 또는 뭐 샘플 앤 홀드 이런 거 관련해서 나중에 공부를 할 기회가 있는 서킷 쪽에 꿈을 가진 학생이라면 이렇게 돼 있는 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얘가 훨씬 더 노이즈를 덜 타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 노트에서는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만 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타임 도메인 상에서도 실제로 이 밴드 리미티드 샘플링, 즉 안티 에일리어스 필터링을 한 다음에 CT2DT 컨버전을 하는 것이 어떤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싱크 딱 샘플링 하고 싶은 위치까지 쉬프트 해놓은 싱크 펄스와 그 시그널의 코릴레이션이다. 샘플 밸류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AAF 필터링한 시그널을 스케일에서, 좌우 폭 스케일에서 컷오프 프리퀀시 있는 데가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가 되게 디스크리트 타임 프리퀀시에서 만들고, 폴딩을 해서 피리어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샘플링 레이트를 헤르츠 단위로 곱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중간에 있는 거 다 똑같은 얘기고 지난번에 다 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노트를 보겠어요. 노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들어오면 우리가 아날로그 시스템을 또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프로세싱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지만 속으로는 어떻다고요? 이렇게 C2D 컨버전을 하고요. 디스크리트 타임 필터를 써서 필터링 하고요. 그 다음에 D2C 컨버전에서 내놔서 실제로 밖에서 볼 때는 CT 시그널이 들어가서 CT 시그널이 나오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이 CT 시그널이 상당히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어야 돼요. 수학적으로 아이디얼하게 밴드 리미티드는 안 돼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AF 필터링을 해줘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 말로 100번 해도 소용없으니까 여기 이제 뭐 necessary condition 이런 것들 몇 가지 알아본 다음에, 즉 maximum frequency content의 2배를 한 것보다 샘플링 레이트가 커야 된다. 이게 나이키스트 컨디션이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이런 효과가 내는 것을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구현해 보겠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생겼어요. 오리지널.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샘플링이란 것은 여전히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고요. 예, 임펄스 트레인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1/t 아까 샘플링 레이트, 그 다음에 샘플링 레이트로 시프트한 게 나타나고요. C2D 컨버전까지 하면 이제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
요 녀석이 파이로 바뀌죠. 요 녀석이 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파이. 요 레이트가 잠깐만요. 네, 2파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네. 요 녀석이 2파이로 바뀌는 거죠. 요 녀석이 2파이로 바뀌고. 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iscrete time 도메인 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필터로 periodic하죠. discrete time은 필터링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때요? impulse train에다가 요 샘플을 곱해줘서 CT 시그널로 바꾸는데 이제 impulse 열인데 매그니튜드가 바뀌게 하면 어때요? 이번에 요 오메가 S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로페스,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링을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100번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 이그젬플을 보도록 합시다. 그 이그젬플이 이거예요. 질문이 이거예요. 질문이 예. 여러분한테 디퍼렌시에이터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제 태스크가 주어졌어요. 디퍼렌시에이터 그러면 코일 감아서 만들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continuous time 프로세싱을 하지 말고 discrete time 프로세싱을 해서 프로세서들을 써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답은 뭐예요? 못한다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전히 또 뭐라고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인풋에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다라는 또는 어떤 프리퀀시 컨텐츠 이상들은 별로 소용없다, 없어도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 이게 가능하죠. DT 프로세싱이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입력 시그널을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꾸죠. 뭐 안티 에일리어스 필터링을 한 다음에 컨버전 해도 되고, 밴드 리미티드였으면 맥시멈 프리퀀시 컨텐츠의 2배 이상의 레이트가 되도록 샘플링해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프로세싱 하고 나서 DT 프로세싱 해서 나온 것도 인터폴레이션 하면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어떻게 이 DT 시스템을 만들 거냐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데, 지금 뭐 이 부분은 이미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레이트 1/, 캐피탈 T로 하면은 충분하다 있다고 해보세요. 요걸 어떻게 만드냐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디퍼렌시에이터가 되려면. 그래서 요 위에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을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오리지널 CT 시그널이 있으면 우리 디퍼렌시에이터의 임펄스 리스판스, 아니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뭐였죠? J 오메가였잖아요. 그렇죠? J 오메가라는 얘기는 매그니튜드로 하면 오메가 뭐 이런 게 되고, 페이즈로 하면 음수는 마이너스 파이, 양수는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2분의 파이, J니까. 그래서 어떤 걸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 discrete time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가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에서는, 그렇죠? 얘가 그대로 continuous time과 똑같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파이 이상에서는 periodic 하면 되니까 얘가 continuous time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샘플링 하고 나면 캐피탈 T 오브 오메가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죠. J 오메가가 아니라, 다시 얘기해요. 오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캐피탈 오메가는 DT에서의 오메가고요. 얘는 CT에서의 오메가라고 합시다. 예. 자, 그래서 간단하네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만들면 돼요. discrete time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이게 discrete time 시스템의 magnitude response예요. 이렇게 생기면 돼요. 파이일 때 파이 오버 캐피탈 T, 그 다음에 앵글은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오버 2가 이제 피리어디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제가 구현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LCCDE잖아요. Difference Equation. LCCD로 어떻게 만들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Impulse Response를 구해봐요. 그래서 이 Discrete Time Differentiator Impulse Response를 구해봤어요. 실제로 여기 있죠. 그래서 우물딱주물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n이 0일 때는 0이고요. 0이 아닐 때는 1-1이 얼터네이팅을 하는데 값을 이밸류에이션 해보면 여기서 엔벨로프가 이렇게 쌍곡선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일 땐 0이고
음수, 양수가 반복되면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일단 넌 코 잘 해요. 근데 뭐 우리가 딜레이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쓸 거라면 큰 문제가 없죠. IIR 필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LCCD로 구현할까? 디퍼런스 이퀘이션. 예,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매틀랩 같은 걸로 프로세싱을 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충분히 길게 본 다음에 잘라요. 그래서 FIR로 바꾼 다음에 그냥 컨볼루션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범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여러분이 LCCD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디지털 시스템 만들 때 LCCD로 만들려고 하면 잘 못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여러분 뭐예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특히 라즈베리 파이는 완전히 컴퓨터죠, 그렇죠? 네, 그냥 컨볼루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네, 딜레이 애더 이런 것만 쓰지 않고도.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고 어쨌든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고 정 안 되면 메모리가 충분히 있으면 이 탭을 저장하면 돼요. 저장해서 하면 잘 근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discrete time processing of 엄밀히 얘기하면 band limited continuous time signal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걸로 끝이 났어요. 자, 다음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시노미 시스템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요. 아마 여기죠, 그렇죠? 예, 이게 18학번 기준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노미 시스템을 우리가 매 학기 오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3학년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데 어떤 과목들이 중요하냐면 자동 제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제어 분야고요. 그 다음에 통신에서는 정보통신공학 계열. 이 두 개는 이제 시노미 시스템 없이는 사실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동 제어 들어가면 바로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그냥 시스템 펑션 피드백 이런 것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자동 제어를 듣고 나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이 300단위의 전선 필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걸 듣고 나서 400단위 수업들을 들으라고 이제 권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어 그룹에서 뭐 로봇 공학 인문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자동 제어를 안 듣고 있잖아요. 이거 뭐 프리레퀴짓이 없으니까 아마 실수로 안 넣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이거 듣겠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지금은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라면 자동 제어를 먼저 듣고 이걸 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들으면 그냥 자동 제어 없는 과목이라고 만약 한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그냥 뭐 정말 교양 과목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 제어 듣고 나서 듣는 게 맞아요. 예. 그다음에 정보통신공학 개론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디지털 통신이라든가 예. 디지털 신호 처리 뭐 이런 것들을 오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순서대로 듣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컴퓨터에서도 실제로 이 시노미 시스템 관련해서 뭐 특히 Z 트랜스폼 관련해서는 많이 중요하니까 디지털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수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응용인데요. 이제 응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는 통신생이기 때문에 이제 통신에 관해서 응용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네. 그래서 이제 렉처 노트 이제 20번째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통신이라고 하면 뭐죠? 통신은 뭐고 신호 처리는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매우 복잡한데 통신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통신이란 것은 뭐냐면 여기에 정보가 있어요. 정보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나오는 블록 다이어그램처럼 그리거든요. 근데 소스는 특징이 뭐냐면 입력은 없고 출력만 있는 것을 주로 소스라고 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예전에는 싱크라는 표현을 썼어요. 소스 싱크. 싱크는 뭐냐면 시스템인데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최종 목적지, 뭐 데스티네이션이라고도 해요. 데스티네이션. 그리고 통신은 뭐냐면 여기에 채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채널 또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요? 뭐 이렇게 백화점에 그 출장을 다니는데
면세점에 갔더니 엄청난 큰 멋진 면세점이 있고 거기에 채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통신이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보다 하고 다시 봤더니 샤넬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그렇죠? N이 하나예요. 샤넬은 N이 하나고 채널은 N이 두 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시노미 시스템 수업 듣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보면 옷가게 가면은 갑자기 이런 게 보여요. 호절? 아니 그럴 리가 하고 다시 봤더니 캐주얼. 그렇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분당선을 탔는데 다음 역은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봤더니 뭐 신갈 이렇게 돼 있었다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 수업을 열심히 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긴 애매한 어떤 게 있어요. 입력 출력이 있으니까 시스템은 시스템이죠. 그러면 통신이란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통신이란 것은 여기에 트랜스미터라는 것과 여기 리시버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인포메이션 소스죠. 정보를 인포메이션 소스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을 이 채널의 특성에 잘 맞는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디자인해서 이 인포메이션 싱크에 또는 인포메이션 데스티네이션에 릴라이어블하게, 그러니까 신뢰도 높게, 릴라이어블은 여러 뜻이 있는데 릴라이어블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통신의 핵심이에요. 이 릴라이어빌리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피드가 있죠.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얼마나 빠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딜레이가 얼마나 느리냐. 사실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스루풋이고요. 스루풋과 딜레이거든요. 이게 스루풋과 딜레이는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현대자동차 공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봤더니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뭐 철강, 타이어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고 있는데 나오는 게 어때? 자동차가 매 50초마다 한 대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료가 들어가서 50초 만에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딜레이가 있으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가동해서 재료를 처음 넣어서 나올 때까지를 봐야죠. 또는 여기 마커를 달아야죠. 타이어가 있으면 여기다가 뭐 조준호 해놓고는 이 타이어가 달린 차가 언제 나오는지를 봐야죠. 맞습니까? 예. 이게 딜레이예요. 딜레이. 스루풋은 뭐냐면 이게 매 50초마다 한 대. 이게 스루풋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종의. 알겠어요? 그러니까 통신도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500메가 퍼 세컨드로 500메가비트 퍼 세컨드로 전송할 수 있어요. 또는 바이트로. 엄청나게 빠르죠. 맞아요? 이게 스루풋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죄송한데요. 여러분 입력하고 나서 10분 있다가부터 알겠어요? 그게 딜레이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딜레이와 스루풋이 다 중요하죠. 그렇죠? 릴라이벌 하다는 것은.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딜레이는 작고 스루풋은 큰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통신이란 것은 뭐냐면 기본 채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채널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좋은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만들어서 인포메이션이 소스에서 싱크로 릴라이어블하게 전송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통신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히스토리를 매우 빠르게 리뷰를 할게요. 처음에는 통신이라고 하면 어떤 거였어요? 봉화 뭐 이런 거였죠. 맞아요. 고함을 지르거나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뭐 하나 붙여놨을 거예요. 옛날에 강의 노트. 하지 말게요. 저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말로 한다든가 아니면 수기라든가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전신 텔레그램 무슨 이상한 단톡방 말고 텔레그램 정말 전신 있잖아요. 전신 와이어드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맞아요? 예전에는 동부에서 뉴스가 한번 뭐가 됐다가 끝나면은 이제 서부에서 그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느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렌지가 어디서 나죠? 플로리다에서도 나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나잖아요. 그런데 시카고에 예를 들면 그 오렌지 선물 시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엄청나게 빠른 통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으로 오렌지 농장이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선물 시장에서
플로리다 선물을 팔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그렇잖아요. 내가 입도 선매한 가격이면 이만큼 높을 텐데 좀 있으면 똥값이 될 거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야 이게 무선으로 엄청나게 빨리 되면 좋을 텐데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죠? 그때 전자기파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전자기파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헤르츠가 실증을 했죠. 헤르츠. 독일의 헤르츠가 실증을 했어요. 근데 헤르츠는 놀랍게도 이거 그냥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을 뿐이고 별로 뭐 어플리케이션 없을 거예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마르코니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러더포드 그 전자 발견이죠. 원자 핵 발견인가요? 그렇죠? 러더포드 이런 사람들은 잠깐 이거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까 그 오렌지 선물 시장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선 안 깔고도 막 정보가 날라와요, 하늘에서.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중에서 그러면 EM 웨이브의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뭐 낮은 데부터 뭐 기가헤르츠도 있고 테라헤르츠도 있고 뭐 쭉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불리는 라디오 프리퀀시 밴드라고 불리는 영역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안테나라는 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잘 방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라디오 프리퀀시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이용해서 무선 통신을 하자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라고요? 이 안테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그냥 방사를 하려고 했더니 사실 갈바니 이런 사람도 사실은 전파를 쏘고 있었어요. 근데 효율이 매우 낮았어요. 멀리 갈 수도 없었고 엄청난 파워가 필요했고. 근데 사람들이 알아낸 게 뭐냐면 이 안테나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 안테나 길이가 대충 주파수 우리가 사용하려는 여기다 인가하는 전류의 주파수와 주파수로부터 나오는 그 광속으로 나눈 거 있잖아요. 하면 방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요 안테나 기껏해야지 뭐 수십 미터 그때 100m짜리도 있었어요. 초기에는 100m, 200m짜리 안테나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어쨌든 그리로 그런 높은 주파수로 바꿔야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캐리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반송파에서 반송은 운송할 때 그 반송이에요. 운반하는 파, 웨이브다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커리어 아니에요. 그렇죠? 캐리어예요. 캐리어.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캐리어가 있는데 캐리어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여기 인가되는 시그널이 뭐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이런 이제 톤이라고 하죠. 톤. 또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시그널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실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를 어떻게 싣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타임 도메인에서 생각하면 저게 어떤 페이즈 오프셋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긴 시그널이잖아요. 이게 캐리어 C of T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요 앰플리튜드를 바꿀 수 있겠어요.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요 페이즈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페이즈 앵글 그래서 요 앰플리튜드랑 페이즈 앵글을 바꿔서 정보를 실어 보겠다고 한 거예요. 제일 간단한 게 뭐일 것 같아요? 앰플리튜드를 어떻게 하냐면 단속하는 거예요. 온 오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 했다가 오프 했다가 온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온일 때 예를 들면 정보가 1이고 오프일 때 0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벌써 디지털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텔레그램이란 것 자체가 어때요? 그 쉼 그다음에 닷 대쉬 스페이스 이 세 개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조합해서 정보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터널이 세 개지만 이건 바이너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면 어때요? 뚜뚜뚜뚜뚜뚜 이런 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전신으로 하던 바로 그 모스 신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앰플리튜드가 페이즈를 바꿔서 뭐 정보를 실을 수 있구나. 근데 페이즈를 바꾸는 게 쉽겠어요? 앰플리튜드를 바꾸는 게 쉽겠어요? 딱 봐도 앰플리튜드 바꾸는 게 쉬울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앰플리튜드를 바꿔서 캐리어에 정보를 싣는 법, 그것을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모듈레이트는 언듈레이트에서 이렇게 변화시키다는 뜻인데
특별히 캐리어의 매그니튜드나 페이즈를 바꾸는 것을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캐리어에 정보를 싣는 것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배울 게 이거예요. 이 캐리어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테나에서 방사가 잘 되게 하는 톤 시그널이고, X of T라는 게 이제 우리의 메시지 시그널인데 뭐 디지털일 수도 있고 아날로그일 수도 있는데, 일단 X of T라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라고 하고, 모듈레이터라는 것은 곱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곱하기 장치예요. 그래서 아웃풋을 만들어서 안테나에 인가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특히 X of T는 예를 들면 뭐 음성이라고 해보세요. 사람 목소리. 예, 그러면 음성 신호는 어때요?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뭐 굉장히 낮은 주파수 대역에 다 몰려 있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3kHz F라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높죠. 네. 그런데 얘는 예를 들면 뭐 뭘로 할까요? 여러분이 뭐 90MHz라고 해볼까요? FM은 아니니까 AM으로 합시다. 535 네, 이 정도 센터 프리퀀시를 갖는 톤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거예요. Y of T에서. 즉 Y of T의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모양이 어떻게 생길까? 그것을 X of J 오메가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오메가 제로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질문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주어진 이런 앰플리튜드 모듈레이터가 있어요. X of T는 베이스밴드 시그널이에요. 그 다음에 C of T는 코사인 시그널이에요. 주파수가 뭐 굉장히 높아요. 그랬을 때 이 모듈레이터의 아웃풋 Y of T의 CTFT는 어떻게 생겼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이 이미 배웠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모듈레이션 프로퍼티 오브 CTFT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고요. 자, 일단 타임 도메인 상에서 먼저 코사인을 다루기 전에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부터 다뤄봅시다. 그래서 e to the j 오메가 ct, 오메가 c를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하겠어요. 라디안 퍼 세크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x of t라는 것이 ctft를 이렇게 가질 때 곱하면 어떻게 되죠? 타임 도메인 곱은 프리퀀시 도메인 컨볼루션인데,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얘는 2파이의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예요. 그게 여기 그려져 있죠. 맞아요? 높이가 2파이고 오메가 C에 오메가 C예요. 임펄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타임 도메인 곱이니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얘를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컨볼루션 하면 요만큼 시프트가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곱하니까 시프트가 됐어요. 오른쪽으로. 자, 이제 이것을 x의 j 오메가를 써서 나타내면 어때요? j 오메가에서 오메가 자리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c를 쓰면 되죠. 그래서 아웃풋의 CTFT는 인풋의 CTFT를 오메가 c만큼 시프트해서 하이 프리퀀시로 옮긴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아직은 코사인이 아니고 이제 코사인인 경우를 생각합시다. 코사인은 어떻게 되죠? 우리 오일러스 아이덴티티 처음에 나왔었죠. 오일러스 아이덴티티에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코사인 오메가 CT는 여기서부터 2분의 e to the j 오메가 CT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CT잖아요. 즉 뭐냐면 하나는 오메가 CT인 캐리어 프리퀀시를 갖는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오메가 CT e to the j 마이너스 오메가 CT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CT고 2분의 1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만약 코사인을 곱했다면 얘를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둘 다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이니까 2분의 1이 있고 디렉 델타들이 있어서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높이가 1일 때 이번에는 얘는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서 높은 프리퀀시, 반대 프리퀀시 이렇게 두 개로 촥 나눠진 거죠.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라고요?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안테나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높은 주파수로 갈수록 안테나 사이즈가 더 작아도 충분히 파워 이피션트하게 전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수학으로만 하다 보면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반드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어떤 숫자들은 암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은 이거예요. 센터 프리퀀시가 3GHz다.
그러면 그때 람다는 10cm예요. 얘가 굉장히 좋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들 4G, 5G가 요 전후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이 근처에. 그러니까 파장이 10cm 정도 되니까 여러분 핸드헬드 디바이스가 한 10cm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사이즈잖아요, 대충. 아, 여기서는 방사가 잘 되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더 낮은 주파수를 쓰면 안테나 효율이 매우 떨어지겠죠. 더 높은 주파수를 쓰면 더 작게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면 상당히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AM, FM 주파수 대역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오메가 C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AM은 535에서 1605 kHz고요. FM은 88에서 108 MHz예요. 네. 여러분이 이 숫자 정도는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 공업 시간에 이게 나와서 암기를 했는데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뭐 통신 관련해서 주파수가 나오거나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게 오메가 C가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밴드가 지금 맥시멈 프리퀀시 컨텐트가 오메가 M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낮으면 또 어때요? 이게 오버랩이 되겠죠. 마치 우리가 샘플링 할 때 언더 샘플링 하면 에일리어싱 일어나듯이. 그래서 이게 밴드위스가 굉장히 크면 이것을 모듈레이션 할 때도 충분히 큰 캐리어 프리퀀시를 써줘야지 이게 오버랩이 안 되게 되겠어요. 참고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이게 시메트리컬하게 그려서 그런데 이게 왼쪽 거를 제가 쉐이드 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요게 왼쪽 거고 요게 왼쪽 거죠. 잊지 마세요. 지금 편의상 이렇게 그린 거지 실제로 리얼 밸류드 x 오브 t라고 하더라도 이게 리얼이라고 하더라도 x 오브 j 오메가는 컴플렉스 밸류드죠. 컨주게 시메트리컬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메트리컬 하려면 얘가 리얼 이분일 때만 되는 거고,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 여기는 약간 네모나게 그릴 수가 없네. 컨주게 시메트리컬 이렇게. 예.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칠할게요. 이렇게. 예.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날라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안테나로 방사가 잘 됐어요. 그럼 저 멀리서 이제 이렇게 수신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핸드헬드 디바이스가 제가 예전에 한번 초기에 얘기했는데 이게 1W가 안 돼요. 1W가 출력 파워가. 알겠어요? 1W가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백열 전구 있잖아요. 지금 LED를 쓰지만 백열 전구가 100W 뭐 이렇게 했거든요. 60W 뭐 이랬어요. 30W.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이 내는 전파가 물론 그 100W 전구가 실제로 100을 전부 빛으로 바꾸지는 않았어요. 효율이 매우 낮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적은 출력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전구라고 생각하면 30W 전구보다도 흐릿한 전자기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연구실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기지국이 여기서 1km 정도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LG동에는 여기 바로 달려있긴 하지만 한 3km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도심에서도 멀 때는. 그럼 이게 얼마로 수신되겠어요? 이게 놀랍게도 마이너스 120 dB 정도 떨어져서 수신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1W로 냈다면 10의 마이너스 얼마? 12승 와트로 수신되는 거예요. 파워니까. 예. 알겠어요? 이거 눈에 보이겠어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1W짜리면 이게 얼마예요? 그냥 0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수신기에는 항상 앰프가 달려 있어요. 보통 삼각형으로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를 엄청나게 해야지 이제 전류가 드디어 이제 우리 서킷을 드라이브 할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통신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우리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기서 아까 y of t 어디 있죠? 여기 w라고 했나요? 아니죠. y라고 했죠. 여기 신호와 캐리어를 곱한 것이 있었죠. 얘가 수신기예요. 네. 받아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x of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ct 이렇게 받았다고 해보세요. 사실은 어떻게 되죠? 여기 어테뉴에이션이 일어나겠죠.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a 이게 뭐 10의 마이너스 6승쯤 되겠죠. 제곱하면 12승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뭐 저쪽 트랜스미터에서 오메가 ct 딱 맞춰 보내도 페이즈가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렇죠. 거리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A도 있고 세타도 있어요. 여기가 라인 오브 사이트로 패스가 하나가 프리 스페이스처럼 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것도 이제 간단하기 위해서 무시합시다. 이게 심플리파이가 중요하잖아요. 심플리파이를 해서 우리가 프로블럼의 에센스만 남기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수신 신호가 그냥 송신 신호와 같다고 해보세요. 자, 여기서 x를 뽑아내려고 하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CT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신 시그널에. 그래서 y 오브 t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다가 코사인 오메가 CT를 곱할 수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코사인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배의 오메가 CT로 바뀌죠. 이것은 2분의 1의 x 오브 t 더하기 2분의 1의 x 오브 t가 또 모듈레이션이 된 게 나오죠. 2배의 오메가 CT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얘는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다시 얻어졌고 얘는 더 오른쪽 더 왼쪽으로 가 있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 로패스 필터링을 하면 되네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것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자, 만약에 세타, 여기는 세타를 넣었어요. 여기 로컬 오실레이터는 뭐냐면 뭐 국부 국부 뭐라고 하죠? 국부 진동 아닌데 기억이 안 나요. 예, 한국말로 하여튼 예전에 한자어죠, 한자어. 예, 하여튼 리시버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이 트랜스미터랑에서 사용하기로 한 그 주파수로 코사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말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페이스가 차이가 있죠. 근데 일단 무시해 볼게요. 예, 조금 전에도 무시했으니까 위에서도 여기서도 무시하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시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모듈레이터라는 것은 아까와 똑같아요. 입력을 오른쪽으로 오메가 C 쉬프트하고 왼쪽으로 오메가 C 쉬프트 하는 거예요. 물론 2분의 1 해가지고. 그래서 자, 입력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높이가 2분의 1. 그런데 이것을 또 오른쪽 왼쪽으로 쉬프트를 해요. 자, 자세히 보세요. 얘를 1, 2, 3, 4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오메가 C 쉬프트 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오메가 C 쉬프트 하면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왼쪽으로 쉬프트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리얼 이분이었으면 가운데는 더해져서 이렇게 훌룩하게 나오고 여기는 좀 작게 나오겠죠. 2배의 오메가 C 마이너스 2배의 오메가 C. 그래서 로패스 필터링을 하면 메시지가 복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을 했지만 이제 넌 아이디얼러티가 있죠. 첫 번째는 어테뉴에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될 테니까 증폭을 해야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ET 영화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우주에 있는 신호를 비행 접시한테 신호를 보내려면 뭐 ET가 증폭기를 잘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페이즈를 일치시켜야지 되죠 여기서. 그래서 이 페이즈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신 시그널이 있는데 여기서 페이즈가 남아있는 코사인, 페이즈가 일반적으로 안 맞는 코사인을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를 타임 도메인 상에서 보겠어요. 그러면 y 오브 t는 요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제 삼각함수, 삼각 트리고노메트릭 아이덴티티들을 배운 이유가 여기 나오죠. 자, 이거 코코는 뭐죠? 코코는 코코 뭐 이런 거 여러분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코사인 다이 코사인은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그래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요 코사인의 요 아규먼트 두 개를 더하고 빼는데 맞아요? 예. 빼면 어떻게 되죠?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더하면 2배 오메가 C 더하기 세타가 되죠. 이 부분은 공통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씩 나오고 그래서 봤더니 만약에 이것을 로우 패스 필터링해서 얘를 날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 녀석이 예, 요 2분의 1은 2분의 1 뭐 2분의 1 예. 2분의 1의 x 오브 t의 코사인 세타인데 만약에 세타가 2분의 파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매우 작아지면서 수신이 안 되겠죠. 맞아요? 세타가 0이면 또는 2파이면 그러면 x 오브 t가 복원이 되겠죠. 세타가 파이면 마이너스 x 오브 t가 나오겠죠. 음성 신호라면 이렇게 뒤집는 게 큰 문제가 안 일어나지만 정보라면은 1이 가야 될 게 0이 가는 거죠.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이즈를 맞춰서 수신 시그널, 저 페이즈가 제로는 아니겠죠 사실은. 어떤 페이즈가 있으면 거기 맞춰서 디모듈레이션 하는 것을 싱크로너스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싱크는 뭐 싱크로나이즈, 동기를 맞추다, 이런 걸로 이제 한자어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동기 복조, 디모듈레이션, 이걸 복조라고 해요. 복조. 모듈레이션은 변조라고 하고. 참고로 여러분이 모뎀이라는 말 쓰잖아요. 기억나죠? 모뎀. 모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뎀은 모듈레이터와 디모듈레이터가 둘 다 들어있는 기기를 모뎀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알겠어요. AM에서는 페이즈를 맞추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이제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을 했을 때, 라디오, 우리는 라디오 그러면 당연히 라디오 방송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라디오는 다시 뭐라고요?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그 EM 웨이브의 EM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특정 주파수 영역을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 웨이브를 EM 웨이브의 일부인 여기를 라디오 웨이브라고 하고, 라디오 웨이브를 사용하는 사실은 브로드캐스팅이었죠. 음성 브로드캐스팅. 근데 어쨌든 AM 라디오 처음에 나왔어요. AM 라디오. AM 라디오가 나올 때 어쨌든 간에 이게 방송국은 뭐 타워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뭐 안테나를 달아서 신호를 이제 강력하게 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송신기에 송신기가 이렇게 플러그에 꽂혀 있으니까 전기를 많이 써서. 맞아요. 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우리는 조그만 라디오로 듣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게 어디 쓰였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통신에 쓰였지만 시빌리안 어플리케이션으로 당연히 밀리터리 쪽이 중요할 텐데 수신기가 집채만 하다. 안 되겠어요. 등에 쥐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간단. 이게 이제 컴플렉서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복잡하면 안 돼요. 수신기가. 저렴해야 돼요. 코스트 이피션트.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 베이즈를 복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게 뭐냐면 우리가 이동하면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할 테니까 페이즈가 막 이렇게 계속 드리프트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 군데 딱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냥 코사인을 단순히 곱하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그걸 쓰지 않아요. 잠깐 출석 체크 좀 할게요. 네. 카메라 꺼져 있는 학생 켜주세요. 네, 잠깐만요. 캡처 좀 하고요. 네, 저는 사실 여러분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출석 체크를 안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하냐면 꼼수를 쓰면 되겠다. 그 꼼수가 이런 거예요. 아까는 x 오브 t라는 시그널이 있으면 이 코사인을 이렇게 곱하죠. 여기 곱하기예요. 그냥 곱해서 그냥 보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코사인을 어떤 a 배 해서 더해줘요. 그러면 이 수식 아웃풋을 y를, 새로운 y예요. 아까 y가 아니에요. 쓰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어떤 x 오브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ct죠. 그러니까 뭐냐면 음성 신호가 있잖아요. 음성 신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음성 신호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x 오브 t였는데 이건 뭐예요? a만큼 위로 쉬프트 하는 거죠. 이게 a라는 높이로 이렇게 쉬프트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모듈레이션을 한 거예요. 코사인을 곱한 거예요. 이 시그널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마이너스 a 근처에 있는 요 리플렉트 한 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잘 못 그리겠어요. 한 다음에 여기서 막 이렇게 코사인이 곱해진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요 엔벨로프라고 하는데요. 엔벨로프는 봉투, 껍데기 이런 뜻이죠. 요 엔벨로프가 뭐예요? a 더하기 코스 x 오브 t죠. 오메가 c가 충분히 크다면. 오메가 c가 충분히 크다면. 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요 엔벨로프가 요 a 더하기 x 오브 t가 될 거잖아요. a는 어때요? x의 제일 작은 값보다 크게 잡아야죠. 안 그러면 잘리니까. 이렇게 보내기로 했어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보자고요. 일단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인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이게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A 코사인 오메가 CT 더하기 XT 코사인 오메가 CT니까 이 부분은 했어요 이미. 맞아요? 어때요? 메시지 시그널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쉬프트한 거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퓨어 톤에 A를 곱한 거니까 요 디렉 델타가 나타나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과 앞에 그림은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에 받은 시그널이잖아요. 여기는 여기 디렉 델타 없잖아요. 그렇죠? 디렉 델타 없어요. 네. 맞습니까? 여기는 있어요. 아시겠죠? 근본적인 차이를. 그래서 저 디렉 델타가 날라오는데 저게 유용해요. 어떻게 하냐면 저걸 가지고 센터 프리퀀시도 튜닝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밴드 패스 필터를 그 베리어블 커패시터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튜닝을 하면요 삐 하고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말했듯이 조금 전에 수신기가 굉장히 간단하게 돼요. 뭘 이용하냐면 이런 다이오드를 쓴 non-linear device를 써요. envelope detector라고 하는 것. 이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이오드라는 것은 여기 전압이 여기보다 높으면 이쪽으로 가는데 거꾸로는 안 가는 거죠. 전류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이 입력에 플러스가 걸리면 이쪽이 높으면 이쪽이 0인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얘가 턴 온이 되면서 얘는 그냥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게 RC 필터죠. RC는 뭐예요? RC 필터는 스무드하게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얘가 거꾸로 높으면 어때요? 얘가 닫히면서 0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Y of T라는 시그널 있잖아요. 지금 요 Y of T라는 시그널을 이 엔벨로프 디텍터에 통과시키면 이런 시그널이 돼요. 일단 먼저 요 다이오드에서 렉티파이가 된다고 하죠. 요 부분만 남아요. 음수 부분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RC 필터에서 타임 콘스턴트가 있죠. RC 타임 콘스턴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가 이 필터를 통과하고 나서 여기서 바라보면 이렇게 스무드한 커브가 돼요. 물론 이게 이렇게 삐죽삐죽한데 뭐가 스무드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아직은 로패스 필터링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때요? 이 엔벨로프를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로패스 필터링을 해주면 뾰족뾰족한 게 없어지면서 굉장히 잘 들려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에 해당하는 것은 뭐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프 웨이브 렉티파이어 이런 거 뭐 어쨌든 세마이 컨덕터로 만들 수 있고 진공관을 써서 만들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진공관을 썼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이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은 여기는 정보가 안 담겨 있죠.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은 캐리어를 더해서 보냈더니 사실 그러면 어때요? 정보가 안 담긴 게 막 방사가 되니까 에너지 낭비는 심하겠죠. 하지만 수신기를 굉장히 잘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페이즈는 몰라도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적당히 튜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센터 프리퀀시가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그널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그냥 받은 걸 넣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컴플렉서티가 굉장히 줄어들고 당연히 코스트도 줄어들고 부피도 벌키했다가 이것도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신혁명이 온 거죠. 이게 다 반도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더블 사이드 밴드와 싱글 사이드 밴드라는 것을 이제 배울 텐데요. 이 AM의 종류예요. 아까 AM에서 하나는 반송파를 추가로 보내는 게 있었고 안 보내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뭐냐면 이제 suppressed carrier AM이라고 해요. 슬래시를 써서. 그 다음에 아까처럼 반송파를 써서 보내는 것을 뭐 large carrier 또는 with carrier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X of T는 리얼로 하거든요. 왜냐면 통신이니까 어때요? 통신이니까 전류를 흘리고 이거 다 리얼이죠. 리얼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사인 오메가 CT를 곱하거나 뭐 A 플러스 코사인 A 플러스가 아니죠. 그렇죠? 예, 여기다가 이제 X of T에다가 우리가 A를 더해서 코사인 오메가 CT 이렇게 다 리얼이에요. 다 리얼. 근데 리얼 시그널은 특징이 어떻게 되죠? 리얼 시그널은 컨주게 시메트리컬하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거 이제 술술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컨주게 시메트리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프리퀀시 양수 부분에서 음수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안테나에 인가하는 이 신호가 리얼 시그널인데 안테나에다가 우리가 오메가가 음수인 부분이 없는 시그널을 인가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니까 메시지도 지금 리얼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메시지가 리얼인 경우에요. 여기서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메시지를 보면 칸죽이 시메트리컬하죠. 요 정보를 알면 여기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냥 이렇게 모듈레이션을 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어요. A가 0인 경우에요. 이때는 A가 0이니까 디렉 델타가 없죠. A가 0이 아니면 디렉 델타가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보니까 말했잖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은 여기가 1, 2, 1,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날아가는 시그널은 컨주기 시메트리컬 해야 되니까 요쪽만 남기거나 요쪽만 남기고 버려요. 밴드 패스 필터링을 해서.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얘를 나중에 이렇게 다운 옮기면 또는 얘를 이렇게 시프트하고 얘를 이렇게 옮기면 여기가 1, 2, 1, 2 이렇게 되죠. 정보가 보존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이 만들어졌을 때 반 딱 잘라서 여기가 낮은 주파수 부분이잖아요. 이게 로어 사이드 밴드라고 하고 이쪽을 높은 주파수 쪽이라서 어퍼 사이드 밴드라고 하는데 어퍼 사이드 밴드만 남기거나 로어 사이드 밴드만 남기는 것을 싱글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냥 올리는 것은 이렇게 한 거는 더블 사이드 밴드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로어, 하이어가 어퍼가 다 있으니까 어퍼나 로어 하나만 남기는 것을 싱글 사이드 밴드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주파수를 아낄 수 있죠. 이 주파수 자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서 지금도 부족해서 항상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주파수 자원이죠. 통신 초반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또 연결해서 아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또 반송파를 실어서 보내면 그때는 싱글 사이드 밴드 위드 캐리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AM의 또 분류가 뭐냐면 더블 사이드 밴드, 싱글 사이드 밴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 두 개는 같은 거고 여기 두 개니까 네 종류가 있는 거죠.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더블 사이드 밴드, 위드 캐리어, 싱글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싱글 사이드 밴드, 위드 캐리어 이렇게 되고 캐리어가 있으면 어쨌든 수신기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더블 사이드 밴드는 밴드위스를 세이브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그젬플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싱글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처음에 일단 오메가 C로 모듈레이션을 해서 더블 사이드 밴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퍼 사이드 밴드만 빼고 또는 여기서 로 패스 필터링을 하네요. 이렇게 해서 날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높은 주파수에서 로 패스 필터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2단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코사인 오메가 IF 인터미디엇 프리퀀시라는 낮은 주파수 상에서 예를 들면 그때는 필터 만들기가 쉬우니까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올려요. 근데 하기 전에 또 하고 나서 또 필터링을 한번 해줘야 돼요. 밴드 패스 필터링을.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신 시간에 배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싱글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를 얻었고요. 여러분이 만약 여기서 이렇게 탭 달아서 여기 더해 준다면 위드 캐리어, 싱글 사이드 밴드 위드 캐리어 이렇게 또는 라지 캐리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르코니 시대에 이제 마르코니의 이 777번째 특허가 영국 특허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특허였어요. 참고로 이 마르코니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해주면 마르코니가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기업가라고 볼 수 있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마르코니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마르코니는 일종의 이제 비유를 하자면 한국의 어떤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벤처를 하려고 그랬더니 은행들이 다들 너 담보 있냐,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담보로 바쳐라 이러니까 열받았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당시의 실리콘밸리에 해당하는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으로 갔더니 투자자들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 당시의 뉴스들을 찾아보면 지금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타 중에 스타였어요. 마르코니가. 특히 아이폰 신제품 나오듯이 새로운 제품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777번째 특허.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전에는 겨우 모듈레이션에서 막 보내는데 내가 여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1605kHz 근처에 음성을 막 보내고 있는데 어떤 다른 녀석이 또 여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웃나라 이런 데서.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혼신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야 너 이거 근처에선 쓰지 말고 너는 예를 들어서 여길 써라. kHz. 예. 이렇게 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다 여기다가 엔블롭 디텍터 이런 거 썼거든요. 엔블롭 디텍터에서 봐서 알겠지만 서로 다른 주파수 시그널이 같이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여기. 그러면 뭐 혼신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777번째 특허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튜닝 하는 거예요. 밴드 패스 필터링 하는 거예요. 입력 시그널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죠. 그때는 이 레저넌스, 공진을 이용해서 필터링 한다는 게 특허 중에 특허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밴드 패스 필터를 써서 서로 다른 주파수에다가 할당한 것을 다 이제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다중화라고 하죠.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이 하나의 안테나로 쏘는데요. 메시지를 서로 다른 A, B, C, D 해서 세 개를 서로 다른 캐리어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 캐리어 간의 간격은 어때요? 이 신호들의 밴드위스보다 이제 크게 잡겠죠. 이렇게 해서 보내고 여기다가 안테나에서 보내면은 잘 날아가는 거예요. 안테나 하나로. 비율을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셋 다 음성 메시지라고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시그널도 오메가 M, B 시그널도 오메가 M, C 시그널도 오메가 M을 가지지만 어떻게 하냐면 A 시그널은 오메가 A로 B 시그널은 오메가 B로 C 시그널은 오메가 C로 하면서 이 간격이 2배의 오메가 M보다 더 크게 잡았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날아가는 거는 이거 다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주파수 영역에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다중화된 시그널링 방법이라고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 멀티플렉스드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초창기 AM, FM 라디오들 있잖아요. 우리가 라디오 브로드캐스팅 다 이렇게 돼 있고 TV 공중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똑같이 SKT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제는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을 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것들은. 자, 어쨌거나 오늘 시간은 이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남았고 다음 수요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뭐 시그널 프로세싱 조금 더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세요.